오행의 상생에서 수생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금 요게 지금 그 앞에서 지금 쭉 해왔는데 또 기초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요거 지나고 나면 또 다시 기초가 또 기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기초를 잘 이해를 못할까 싶어서 또 기초 이렇게 설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수생목에 대한 얘기예요. 자, 수는 목을 생한다. 수생목. 그럼 이제 수는 저 천간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지지에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고. 그래서 이 수는 수생목을 하죠. 그러면은 천간에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고 지지에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수생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무 물이 이렇게 수생목을 이렇게 할 때 요 목들은 이 물은 즉 이 간목이나 을목 입장에서 보면은 양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수생목을 받아야 이 목은 이 받은 힘을 가지고 내가 목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목은 목극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무조건 수생목은 다 좋냐? 그건 이제 상황을 봐야 되죠. 요게 예를 들어서 갑인이 있고 을묘가 있어요. 목은. 그러면은 요 갑인은 양의 목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목. 이 양의 목은 저 물들을 수생목 이렇게 물을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의 목이고 이 을묘는 이건 음의 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음의 목은 물기를 촉촉하게 먹은 순목이에요. 순목. 그러니까 이 을목은 그냥 물을 바가지로 한 바가지만 쳐도 충분해. 이건 그냥 한 바가지. 근데 이 가비는 바켓으로 한 바켓을 줘야 돼. 상황이 요거 그냥 한 바켓스. 캐스요? 바켓스. 그러니까 요 상황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갑인이 이렇게 있어. 근데 요거 개수가 밑에가 수가 아니고 이렇게 토가 이렇게 있어. 여기 이제 연, 월, 일, 시. 그러면 요거 일간에 요 천간이 나예요. 이게 나. 난데 자, 이 갑인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태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병월이야. 5월달 한여름, 한여름에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갑인은 물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한 물을 줘도 2바켓에도 좋고 3바켓에도 좋아요. 그만큼 물이 필요로 해요. 갑이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 개수가 여기 이렇게 딱 개수. 이 개수는 무슨 물이에요? 가랑비, 습기야. 그러죠? 가랑비 습기인데 요게 미토 6월달 허공해가 있으니까 이건 이미 증발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갑인이 요거 먹고 요 개수 먹고 만족할까요?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죠?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갑인 입장에서는 요 개수 먹고서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이것은 미투에 있으니까 그냥 증발하는 물이라고 보면 돼요. 증발했다. 증발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면 이 수가 수생목을 하니까 요게 이제 간목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간목 을목 내가 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수생목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건 누구예요? 육친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머니라고. 예? 사회적으로 보면 이거 학문이야. 직장에서 보면 윗상사야.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 간목 입장에서는 요 덕이 없는 것이야. 이 덕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 내가 수생목.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나 낳고 잔병치레 했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그냥 나와서 이 개를 홀짝 들어 마시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나 낳고 골병 들었네. 어머니가 능력이 없네. 수인세는 학문이잖아요. 수인세는 학문이야. 학문에 인연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에서 가까이 들어가면은 직장 윗상사하고 덕이 없는 거예요. 윗상사 덕이 없는 거예요. 직장 윗상사 덕이 없네. 그런데 만약에 자 5월달에 이런데 이렇게 임신으로 있다고 봐요. 요 신금은 여기 임수를 갖다가 이건 그냥 바위잖아요. 바위. 이건 금생수로 하는 거예요. 수생목 해줘서 물이 떨어지면 그냥 신금에서 계속 샘물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야? 요 간목은. 요 덕이 큰 거지. 내가 5월달에 지금 간목이 그냥 목이 찰떡 말랐고 목이 마른 상태인데 여기가 임수는 큰 물이잖아요. 강물. 강물. 큰 물. 근데 여기에 또 밑에 이 강물에는 끊임없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이게 먹어서 없어지면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그럼 이제 이때는 이거 임수톡이 있는 거야. 임수톡이 있으니까 뭐야? 인성이니까 나를 생하는 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네. 그 어머니 톡이 있는 거야. 모덕이 있네. 이 사람은 공부의 길이 있네. 생하는 것은 학문이에요. 학문. 그래서 공부의 길이 있네. 직장 같은 데 가면 윗상사가 나를 잘 이끌어준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겨울이야. 겨울. 그러면 해월은 10월, 자월은 11월, 추월은 12월. 이렇게 겨울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수가 많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성수 때문에 요거 개수는 불행해진 거예요. 인생. 겨울에 꽁꽁 얼어있는 간목. 꽁꽁 얼어있는 간목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생목을 해서 이 수생목이 요
일간에게 간목이나 을목에게 기라냐 흉하냐 그리고 수가 많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것은 부모, 모친, 이거 학문, 공부, 윗사람. 이건 이제 더 이렇게 나중에 이군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인성은 이제 문서, 뭐 계약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시죠. 목생화, 남은 불을 생한다. 목은 화를 생하여 준다는 개념으로 초목은 불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불의 입장에서 보면 초목이 없으면 불꽃이 일어나지 않아 지구는 암흑천지가 되고 온기 열기가 없어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초목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육친관계에서 보면 모친이 자식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날이 추우면 꽃도 나무도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때에 가장 필요한 불을 찾게 됩니다. 사실 나무 속에는 불이 숨어 있습니다. 자체 산불인 경우 마른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 불이 발생하여 산불이 납니다. 옛날 불이 없던 시대에는 나뭇가지를 서로 비벼서 불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죽은 나무는 불을 생하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꽃을 피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친이 자식에게 생하여 주는 의미는 열의 또는 자비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생화. 목은 불을 생한다.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는 이게 연료예요. 연료. 연료를 계속 주입하면은 불은 커진다. 그래서 이제 목생화인데, 그러면 이제 화 입장에서는 나무가 생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무 입장에서도 이 화가 생해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나무가 아주 꽁꽁 얼어 있어요. 이때는 이 나무는 그냥 얼어 죽거나 이럴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불이 들어왔을 때 이 나무는 꽁꽁 얼어 있는 요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나무가 불을 생한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 나무는 불의 덕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나무는 간목이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인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양해목이라고 그랬어. 요 양해목은 목생활을 잘해요. 목생활을 잘한다. 그래서 이 불이 약해서 내가 꼭 나무 연료에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갑인이 있으면은 요 화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화가 약해서 목으로부터 생을 원할 때, 목의 생조를 원할 때, 생하고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도와줬자. 목으로부터 생하고 도와줌을 원할 때는 갑인이 있으면은 이 목은 목생활을 받는다. 요 갑인은 목생활을 잘한다. 그런데 요거 이제 양해목이고 을목, 이 묘목은 음해목이에요. 이 음해목은 물기를
촉촉하게 먹은 습목이라고 그랬어. 습할 습자. 습목. 물기를 촉촉하게 먹은 습목이라서 이 을묘는 목생화가 잘 안 돼요. 요것이 잘 안 돼. 그러면 이 을목이 목생화가 잘 되려고 그러면은 화가 많다든지, 또 아니면은 요 지지에 해묘미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묘미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는 목생화를 잘해요. 그러나 하여튼 을목이나 묘목은 습목이라서 목생화가 이게 잘 안 된다. 반면에 이 을목은 습목이라서 목국토를 잘해요. 목국토를 잘해. 자, 그런데 저 화가 내가 약해서 목으로부터 목생화를 원하는데 목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주가 내가 병화나 정화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생화를 받아서 좀 힘이 있어야 내가 화생토도 하고 화급금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신금이나 유금이 있고 또 여기에 촉촉한 습토가 있고, 그러면은 이 병화나 정화는 내가 화생토를 해서 화급금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힘이 약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을묘, 이렇게 목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요, 목이 너무 많으면은 화는 약하고, 요 화 일간은 이거 요거 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 화 일간이 약하고 목이 너무 많으면, 다 많을 따자 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약한데 목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어디 가면서, 야, 그 저녁에 아궁이 불 좀 겨울에 따뜻하게 아궁이 불 좀 떼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자꾸 놀자고, 야, 빨리 와 놀아, 여기 빨리 네 차례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그냥 지푸라기를 그냥 가득 집어넣고 가서 이제 놀다가 발 탁 와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꺼져버렸어.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이 화일간이 약하고 목이 너무 많으면은 불이 오히려 꺼진다. 목생화가 아니고 이건. 그래서 이제 이때는 목다 화식이 된다 그래요. 목이 많아서 불이 휴식자 불하면에 숨식자, 불이 꺼진다 그 말이에요. 목다 화식, 불이 꺼진다.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목 때문에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이 많았을 때는 목다 화식이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저 많은 물을 아궁이에다가 불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는데 불이 꺼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를 꺼적 해갖고서 공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불이 살아나. 그건 이제 뭐와 같으냐면은 이때는 금으로 목을 벌목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약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이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자, 그러면은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졌을 때는 요 병화나 정화가 뭐 때문에 불이 꺼졌어요? 목 때문에, 목 때문에 불이 꺼졌단 말이에요. 이 목은 또 누구야? 화 입장에서는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나를 생해주니까. 나를 생해주는 것은 어머니잖아, 어머니. 그러죠? 어머니. 학문. 직장에서는 윗상사. 이게 나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병화나 정화가 누구 덕이 있어요? 금의 덕이 있는 거야. 금이 이 많은 목을 갖다가 벌목을 해서 불을 일으켜 줬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가 이 금은 뭐예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내가 극하는 것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 또 내가 극하는 것은 재물. 남자 같으면 내가 극하는 것은 내가 관리한다 그 말이야. 내가 관리한다, 규제한다 그 말이에요. 육친적으로 보면 남자 있으면 이게 여자. 그럼 여자는 누구야? 여자 같으면은 이 금이 누굴 생해요? 금생수. 이 불한테는 수가 누구야? 이게 여자 같으면은 수국화, 나를 극하는 것이 여자 같으면은 이게 남편이야. 그러죠?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생하는 것은 이게 누구야? 금생수호니까 남편에게 어머니잖아. 그러죠? 이제 헷갈리네 이제. 천천히 나가. 이건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야, 이 뒤에 이권에 가서 나오는 얘기야. 여기서 뭘 이해 못한다고 뭐 거실 거 없어. 이제 자꾸 이제 귀에 익히게 위해서 조금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이치, 나무가 너무 많았을 때는 불이 꺼진다는 이치.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이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화일간인데 불이 너무 많아. 내가 화일간인데 여기도 불, 여기도 불, 여기도 불. 이렇게 불이 많아. 그럼 이게 너무 불이 많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때 여기 이제 목이 있다고 보자고. 그러면은 이 병화 정화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불이 많아서 힘들어. 그래서 너무 불이 많으니까 뭐 수가 들어오고 금이 들어와서 이걸 조절을 시켜줘야만 이 병화가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 요걸 이제 조후라고 그래요. 조후가 고를 조자 기후자, 기후가 조화를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이 금수가 들어와야 내가 이 사주가 조후가 돼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돼서 생명이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화가 많은데 또 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 병화 정화는 이 목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불구더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병화 정화는 이게 목이 누구야? 나를 목생화하니까 이게 누구야? 이게 어머니잖아요. 예. 부모. 아예 버리세요. 그래? 부모라면 나를 생하니까. 그러니까 병화 정화 입장에서는 이 목생화 부모 때문에 불이 더 일어나는 거야. 이게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부모 때문에 스트레스. 그래서 요즘 사후 초팔 때는 엄청 바쁜데 신도들은 집에서 스님 우리 저 아들네 저기 손자지 손자 애가 지금 뭐 몇 살인데 그냥 맨날 울고 불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아유 보살님 지금 나 거리에서 지금 거리 등 달고 있어. 내가 좀 바쁘니까 시간 나면 전화해드릴게. 근데 이제 사주를 딱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얘가 막 그냥 막 신경질 부리 쌓고 막 그냥 그냥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거 얘가 사주는 이상이 없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봐야 되냐면은 그 손자 며느리 애가 애 가졌을 때 태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태교. 이 애 가졌을 때 막 신경질 부려 쌓고 막 화내 쌓고 이러면은 요 태 속에 있던 애기가 그대로 성격을 담고 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 태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옛날 그 신사명당은 어쩌어 애 가졌을 때 그냥 성현의 말씀 글만 읽고 항상 음식 같은 것도 그냥 바르게 해서 하고 좋은 소리만 듣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태교 애 가졌을 때 온 가족이 신경 써줘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 태어난 애가 자기 손자잖아요. 그 산모 며느리가 애 가졌을 때 막 신경질 부리고 막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러면요 얘가 그렇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갖고 태어날 수가 있어. 그러면 자기 손자가 문제 있는 거잖아 그거. 그래서 이 부모가 이렇게 목생화 하면은요 이 부모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부모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하고 성격이 안 맞아 이렇게 되면은 목생화. 부모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목생화는 부모요 이건 고향이야 고향. 고향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외국으로 이민 가면은요 고향에 절대 안 들어와. 이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가지고서 시골에 살다 고향 떠나서 서울 같은 데 올라와 살잖아요. 안 내려가 고향으로. 이게 흉신이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거 목생화 이거 내가 불이 많은데 목생화 이 인연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윗사람 덕도 없어서 이제 뭐 윗사람 덕도 없는 거야. 덕도 없고. 응? 또 아까 그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학문하고도 인연이 없어.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 문서 계약 같은 것도 하면은 꼭 탈이 나. 그럴 수가 있다. 또 나가보죠. 화생토, 불은 흙을 생한다. 화는 토를 생하여 준다는 개념으로 불은 흙을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흙의 입장에서 보면 불이 없으면 흙의 온기 열기가 없어 생명체인 목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불길이 일어나서 재가 있어야 흙이 생성되는 의미가 되며 육친관계에서 보면 모친이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화가 어떻게 토를 만들어낼까? 나무가 활활 타고 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재라고 하는 성분이 남게 됩니다. 그 재는 결국 기름진 흙으로 변하여 나무를 기를 수 있게 되니 이로써 불에서 흙이 생겨난다는 이치입니다. 화생토. 화생토. 이게 이제 토가 나란 말이에요. 사주에서 연, 월, 일, 시. 그러면은 요
무토일간이거나 기토일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고 지지는 사화가 있고 오화가 있고 이 화가 화생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간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지지에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이게 이제 나를 생해주는 거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힘이 약했을 때 화생토 심 받았을 때는 약한 토가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토생금도 하고 토국수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화덕으로. 근데 이제 화가 너무 강할 때 또 나를 갖다가 화생토면 너무 강해가지고서 그게 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가 무술이라고 이 말이에요. 무술이 미월달 그게 6월이에요. 6월달 미토니까 아주 뜨끈뜨끈한 토. 이건 9월달에 조토. 이거 조토가 이렇게 토가 이렇게 강해. 이렇게 강하면은 더 이상 화생토 받기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한데 또 여기에서 병호나 정사가 또 나를 화생토를 하면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강한데 이 토가 강한데 화생토를 또 받으니까 그러면은 이때의 요 무토는 요 인성 때문에 스트레스야 이거. 이 화인성 때문에 스트레스고 화인성 때문에 살아가면서 내가 강해지면 뭐가 깨져요? 토국수가 깨지는 거예요. 토국수가 이 토가 술을 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화생토에서 힘이 강해지니까 이건 나고 이건 친구 형제들 동업자들이에요. 이것이 강해지니까 이 수가 운에서 오면은 서로 이 물을 먹으려고 대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먹으려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토국수는 내가 극하는 것은 이건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재가 일어나고 항상 형제, 친구, 동업자 이런 것들이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해요. 형제, 친구, 동업자 이게 전부 나와 경쟁자들이야. 경쟁자. 한마디로 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요 기토로 태어났어. 기토로 태어났는데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해월달, 자월달, 축월달, 10월, 11월, 12월에. 그러면 요 기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울에 태어난 요 토는 얼어있는 토가 되는 거예요. 동토. 얼었다. 그러면 얼어있으면 요 기토는 토생금도 안 되고 토국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에 저 화가 있어가지고, 병호,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기토는 내가 요 겨울 10월, 11월, 12월 달에 꽁꽁 얼어서 이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을 하든지 토국수를 하든지 해서 이 토가 토생금을 해서 일활동을 해서 토국수, 재물을 취한다. 이렇게 하든지 내가 이 많은 물을 댐을 건설해서 이 많은 물을 가지고서 내가
공업용도 주고 농사 지는 데도 주고 각 집마다 주방용으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런 토가 되든지 이래야 하는데 10월, 11월, 12월 달에 기토가 꽁꽁 얼어 있으니까 토생금도 안 되고 토곡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는 병호가 있어갖고 나를 갖다가 화생토로 하니까 이때는 이제 기토가 힘을 받아가지고 이때는 토생금도 하고 토곡수도 할 수 있다. 그때는 여기 기토가 병호의 턱이 큰 거예요. 병호의 턱. 그러니까 병호의 턱이 크니까 인성이니까 부모덕도 있고 학문하고 인연도 있고 직장생활하고 일상사 덕도 있고 뭔가 문서 같은 거 계약 같은 거 이런 덕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이렇게 나한테 길하게 됐을 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뭐 집 사고 땅 사면은 땅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이치 또 나가자. 토생금, 흙은 과일을 만들어낸다. 토는 금을 생하여 준다는 개념으로 금석의 입장에서 보면 흙이 오랜 세월 동안 굳고 견고해져서 금석이 만들어지는 원리이며 육친 관계에서 보면 모친이 자식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화의 열기를 받지 않으면 토는 기운이 허약해져서 아무 곳에도 쓸 수 없습니다. 왕성한 불의 기운을 받아서 견실해지면 토는 비로소 금을 생산한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토가 금을 생하는 이치는 푸실푸실한 이암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흙이 쌓여서 오랜 세월이 경과하면 바위로 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으로 보면 결혼을 함으로써 중화를 이룬 두 남녀는 자식이 탄생됩니다. 식물로 보면 열매라 하겠습니다. 토생금. 자, 토는 금을 생한다. 토는 금을 생한다. 자, 천간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지지는 진토가 있고 술토가 있고 요건 미토가 있고 축토가 있고 진토는 3월달에 이건 9월달에 6월달에 12월달에 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천간에는 무토 기토가 있어. 자, 이 무토는 메마른 흙의 토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토라고 그래요. 이 메마른 조자. 이 메마른 흙이야. 그래서 메마른 큰 산이야. 물기가 하나도 없는 메마른 큰 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 무토는요 토생금이 잘 안 돼. 이 무토는 토생금이 잘 안 돼. 바싹 말른 메마른 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무토가 토생금이 잘 되려면은 요 주위에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토가 토생금이 되려면 요 무토 요 주위에 수가 있어야 이 무토가 수가 있으면 습토가 되는 거예요. 축축한 습토. 습토가 되어서 토생금을 할 수 있다. 토생금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무토는 토곡수를 잘해요. 토곡수를 잘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을 막아서 댐을 건설한다든지 또
사주에 수다해서 너무 수다했을 때는 이 수를 갖다가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해. 그래서 이제 저 무토를 잘 봐야 돼요. 아, 이 무토가 아유 사주에 수가 많은데 무토가 떴다. 아, 그러면 저 무토 덕이 큰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제 사주가 물이 꼭 필요한데 무토가 떴다. 그러면 저 무토가 물 다 먹어버려요. 아주 흉작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하나 이 성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아, 이 무토는 조토다. 그래서 댐을 막아서 건설을 해가지고 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공업용수를 대주고 저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농업용수를 대주고 또 집집마다 주방에서 쓰는 물을 대주고 이렇게 그러한 것은 잘해. 이 조토니까. 네. 그리고 사주가 너무 습하고 사주가 너무 춥고 너무 물이 많고 요런 때는 저 무토가 떠 있으면 그거 싹 제거를 해줘. 그때는 이 무토 덕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토는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무토고, 그래서 이제 이 무토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지지는 요거 술토하고 미토야 이게. 그래서 이제 사주에 너무 수가 많고 사주가 너무 추우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원시 시대에 살 때는 인간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안 살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았어요?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살았거든. 땅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 추울 때는 땅을 파고 굴로 들어가서 우리 인간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굴 속에서 추우니까 그게. 그래서 너무 사주가 습하거나 사주가 너무 출한자, 찰랭자, 습할 습자, 요런 때는 요 무토가 사주에 있으면 이게 1등 공신이야. 근데 사주가 너무 습해. 사주가 너무 춥고 출한자, 너무 찰랭자, 차갑고 너무 습하고 했을 때는 이 무토 혼자도 이거 제거하기가 심해. 버거울 때는 지지에 이것들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술토나 미토의 뿌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저 사주의 습한 기운을 싹 막아내고 사주에 물이 많은 것을 싹 제거하고 사주가 너무 한랭한 것을 싹 배습을 시켜버리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하는데, 사주가 수가 필요했을 때 요놈이 뜨면은 흉작용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사주가 너무 화가 많아. 토생금이죠. 그러면 이제 금은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어요. 자, 요 경금은 그냥 원석이야, 원석. 그냥 돌덩어리, 쇳덩어리. 요거 신금은 재련된 금이야. 그러니까 반지, 팔찌, 목걸이, 보석이야. 그래서 요 경금이나 신금은 둘 다 무슨 것을 원하냐면은 임수로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보석이 되기를 원하고, 요 경금은 정화로 녹여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요 신금은 병화가
나를 비춰줘서 보석으로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그 근본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경금이나 무토나 옆에 이게 무토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무진 이렇게 하면은 큰 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토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별로 좋은 일이 없어. 왜? 큰 산에 이 금이 매금되는 거야. 이것을 갖다가 토다 매금, 흙이 많아서 요 금이 묻힐매자야. 흙토자 별에 마을이자 묻혔다. 근데 요런 경우는 이게 딱 붙은 건 좋지가 않아. 그러나 이제 아까 같이 너무 수가 많고 너무 춥고 냉하고 너무 습하고 이런 때는 이제 이게 떠 있어야 좋죠. 이게. 자, 그런데 요 기토는 음해토라고 그랬어요. 이건 음해토. 음해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라는 얘기예요. 습토. 촉촉한 물기를 먹은 습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토는. 그러니까 지지에서 이 기토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요거 진토, 이거 사물토, 요거 축토, 12월토가 이건 12월이니까 이건 꽁꽁 얼어있는 토예요. 그래서 이걸 동토, 얼을 동자, 동토. 요거 3월달의 토니까 요것은 물기를 듬뿍 먹어 있는 토예요. 그래서 이건 습토. 요거 하나하나 성분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토나 진토나 습토가 있으면은 사주의 화기를 그냥 싹 흡수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났을 때 불 끄는 것을요 물로 끈다고 그러잖아. 물로. 근데 물로 끄면 불이 더 번져. 이게 불이 막 집이 났는데 바켓 옛날에는 불 나면은 바켓으로 물을 쥐고 와서 불난데다 바켓으로 집을 쏘거든. 그만 불이 퍽퍽 더 튀어. 더 불이 번져. 그럼 뭐야? 흙을 던져. 흙을. 축축한. 그냥 불이 그냥 꺼져버려. 그래서 이 습토는 화기를 갖다가 싹 잡아당기는데 1등 공신이야. 그러면은 요 경금이나 신금이 예를 들어서 사주에 불이 너무 많아. 이렇게 불이 많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이 너무 많아서 내가 녹아서 그냥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렇게 녹아 떨어지면은 경금이나 신금은 이 화는 뭐예요? 화극금, 나를 극하는 거다 말이에요. 관이란 말이에요, 관. 그러면 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국가, 또 명예, 벼슬, 체면, 어떤 목표 이런 건데 이것이 나한테 흉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여자 사주라면 화극금 하는 이 나를 극하는 것은 나를 갖다가 관리한다, 나를 갖다가 규제한다.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이 화가 남편이야. 그러면 요 남편 때문에 내가 내 금이 녹아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이 남편만 보면 호랑이 같아. 그래갖고 남편이 직장에서 와갖고 집에 있으면 오금을 못 펴. 오금인가? 오금을 못 피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딱 가면 와 살았다.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호랑이 같아.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되면은 남편 덕도 없고 만나는 남자 덕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요 아침에 직장 가는 것이 호랑이 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이게 관이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많았을 때 요거 스토들이 있으면 뭐라 있어요? 이거 기토, 이런 축토 이렇게 있으면 이 화기를 갖다가 화극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 내가 생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극하는 것보다는 생하는 쪽으로 먼저 가. 그래서 이때는 화생토 이렇게 가는 거야. 화생토. 그러면 요 기축이 이렇게 약해진 이 금을 도와주는 거예요. 토생금. 그러죠? 토생금. 이렇게 되면은 이때 경금이나 신금은 이 토의 덕이 크다. 그러면 토생금한 이 토는 누구야? 나를 생하는 거니까. 응? 나를 생하는 건 누구야? 어머니, 부모야. 부모. 또 나를 생하는 거니까 학업, 학문, 윗상사, 문서, 계약 이런 것이 길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게 너는 인성이 이렇게 길하니까 너는 공부에 길이 있다. 이렇게 관인상생이니까 그러면은 이 화간이 많아가지고서 내가 흉한데 요 기토가 있어서 이 화기를 갖다가 이 맹렬한 불을 갖다가 이 기토가 있으니까 이 화가 자비스러워졌어. 그래서 요 관떡도 있는 거야. 그러면 너는 뭐 저기 저 공부해서 뭐 공무원이나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쪽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금생수, 바위는 물을 생하여 준다. 금은 수를 생하여 준다는 의미로 바위는 물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물의 입장에서 보면 금석이 없으면 맑은 물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육친관계에서는 모친이 자식을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금이 수를 생하여 주는 이유를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이것이 금생수 이치입니다. 화강암 같은 바위가 많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물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많은 나라에서 생성되는 물맛이 좋고 몸에 좋은 약수가 되기도 합니다. 금생수 이치를 인생에 대입시켜 보면 인생이 결실을 맺고 나서는 물로 돌아갑니다. 물은 지혜이니 나이가 들면 살아온 경험의 지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늙어서도 생겨날 지혜가 없을 것입니다. 금이라는 것이 뭉치는 성분인데 열심히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뭔가 뭉친 것이 없으니 금생수가 안 되는 이치도 되겠습니다. 금생수. 자, 금은 이제 금생수니까 요거 이제 수가 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죠. 내가 이제 수일간으로 태어났는데 금생수를 내가 지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은 천간에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지지는 요 신금이 있고 유금이 있고. 자, 이 수는 천간에 임수가 있고 개수가 있고 지지에 해수가 있고 자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생수를 받는데 자, 이제 요 금이 금생수인데 경금이나 신금은 금생수를 잘해요. 물이 나와. 이게 경금이나 요 신금은 이 금생수를 잘한다. 근데 요 신유금은 이미 재련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바위로 말하면은 팥돌이에요, 팥돌. 그래서 이건 금생수가 잘 안 돼요, 이게. 요 신유는 금생수가 잘 안 된다. 잘 안 돼요, 금생수가. 그래서 요 경금이나 신금은 그냥 그대로 원석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 바위야, 쇳덩어리야. 그래서 하급금 받기를 원해요. 불로부터 내가 그걸 받아서 그릇이 되기를 원해.
그래야 이게 하급금을 해서 저게 그릇이 돼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예요. 구실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요 신유는 이미 재련된 금이기 때문에 하급금을 원치 않아요. 내가 이미 보석이 됐는데 또 불로 녹여서 용광로를 넣어서 나를 녹여?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뭔 일을 하나 하더라도 아주 힘들게 이루어져. 이미 보석이 된 걸 또 녹여서 또 반지 목걸이를 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급금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그 뭐 쉽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세상 살아가면서 하여튼 뭐 쉽게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요 신유는 금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지가 물을 갖다 쓰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임수로, 개수로 쓰면은 이게 깨끗하게 안 씻어지니까 임수로 씻기를 원하고, 보석이니까 정화는 싫어. 정화로 나를 녹이는 거니까. 그래서 병화로, 태양으로 나를 비춰서 요 신금을 비추어서 보석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런 그 근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임수나 개수가 약해서 내가 금생수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약해서 수생목도 할 힘이 없어. 이 목을 생할 힘도 없어. 내가 약해서 수국화해서 내가 이 재물을 가져올 힘도 없어. 이랬을 때는 이 임수나 개수가 요 신유 금 중에서 어떤 금을 원한다? 요걸 원하, 금생수 잘하는 이걸 원한단 말이야. 이걸. 그러죠? 요거 신유, 경금, 신금이 있어야 금생수 해서, 이건 막 물이 펑펑펑펑 나오는 금이니까 그냥 바위에서 샘물이 펑펑펑 솟는 거야, 이게. 그랬을 때는 약했더니 임수가 금생수 받으니까 힘이 생기니까 수생목도 하고 수국화도 할 수 있단 말이야. 수생목, 내가 수생목은 뭐야? 일 활동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한다. 이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요거 신유가 있으면은 이건 금생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한테 요거 신유는 그러면 누구야 이게? 나를 금생수 하니까 이게 누구야? 이거 부모 아니야, 어머니잖아 이게. 그러죠? 그러니까 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수생목을 해서 이거 수국화를 내가 가져오려는데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임수 개수가 어머니 왜? 나 이거 수생목 하려는데 힘이 없어. 이게 수생목 수국화 좀 하게 나 금생수 좀 해줘. 그랬더니 알았어. 아 그런데 그냥 이 신유가 금생수 할 줄 알고 지금 수생목에서 수국화 하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남아있는 물까지 그냥 지가 다 갖다가 다 그냥 샤워해버리고 물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물이 있으면 신유는 지가 물을 금생수를 못해 이게. 그러면 임수 개수가 요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성향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극의 개념. 상극론 9시 반이에요? 그만할까요?